저희 이 가이드라인은 지금 사업 선정 및 평가 관리 프로세스 관련 규정 뭐 이런 걸로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쉽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평가나 관련돼서 내셔야 되는 서류들, 그리고 사업비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 오늘 발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 어제 좀 마무리하고 좀 검수하고 이러라고 말씀을 못 드렸고, 저희가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되고 나서 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이메일 있으니까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가볍게 그냥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한 번 더 한번 정독하신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이 언제든지 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국제 사업이 다른 거와 좀 다른 거는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시행 계획이 나오고 저희가 선정 평가를 하고 결과 보고를 해서 확정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 가운데서 저희가 최종 선정 과제를 협의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상에서 많이 탈락되거나 조금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런 거는 저희가 상대국과 협의를 하는데 뭐 이분을 뽑지 말자 이런 거의 개념은 아니고요. 각 국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가 협의를 하고 조금 더 우수한 과제를 뽑도록 그 정도만 한다는 거지, 뭐 탈락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다 이런 거는 아닌 거를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좀 규정이 이제 올해 바뀌면서 좀 달라진 건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사실 결과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의 신청을 받은 다음에 최종 확정을 받는 형태로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확정을 하고 나서 이의 신청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뭔가 좀 빠르게 좀 더 결과를 아실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정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산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의 신청을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의 신청은 받긴 하지만 저희가 먼저 확정을 통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받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정산 같은 경우도 그 회계 기간이 그 중간 정산이나 이렇게 하시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러면서 그 실무진끼리 사이에서 이미 좀 다 논의가 되는 거라서 이의 신청은 사실 거의 큰 이슈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통보받고 이런 시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기술료 징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기술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 또 다른 팀, 기술을 징수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나중에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문의는 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종료 이후에 그 다음 해부터 저희는 5년 동안 그 성과 활용 보고서를 받게 돼 있는데, 이런 거가 조금 그동안 미진해서 저희가 지적사항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올해 뭐 회계연도 일치와 이게 더불어서 이런 걸 하고 나서 종료 이후에 성과 활용 보고서를 좀 정식적으로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강화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성과 활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종료가 되긴 했지만 5년 동안 그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좀 이제 성실하게 내지 않으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환수 조치를 위해서 또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거는 좀 명심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규정을 조금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라는 원칙에 전제하는 규정들이 있고요. 요게 따른 부속요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색깔로 칠해드린 것들이 있는데 요거 중심적으로 원래 다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중심적으로는 요 색깔이 펴져 있는 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요거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올해까지는 요 코로나 대응 관련된 특별 지침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건비 관련돼서 조금 하고 민간 부담금에 대한 부분인데,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보시는 분은 중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아래 보시는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 지침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오래돼가지고 조금 현실 지금 거하고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상위 개념에 있는 요 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을 좀 많이 준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평가관리 지침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빠르면 8월 달에 개정 고시가 될 거고요. 늦어도 올해는 좀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나중에 되면 추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 모든 이 지금 뒤에 있는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이제 이 위에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그리고 사업비 산정 관련된 요령을 가지고 베이스로 만들었고요. 아시겠지만 국제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금 더 그 규정 안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지킬 수 있는 거는 좀 지켜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에 대한 개요를 좀 써드렸는데요. 아시겠지만 양자도 있고 다자도 있고 전략기술형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희 국제협력 사업의 최종 목적은 사업화를 하시해서 그 기업들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 최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 개발 단계 TRL 기준으로 6에서 8단계에 있는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오시기를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걸 가지고 최종 목표, 그러니까 TRL9가 사업화 가능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바로 연구 개발이 끝나고 나면 해외 기업과 더불어서 뭐 같이 해외에다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해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 최종 목적이고요. 국내에다도 이렇게 하셔서 사업화를 하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 원천 기술을 개발하시거나 뭐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위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를 이제 나중에 계속 요청을 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 사업화 매출이고요. 예, 그 다음 부수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 고용, 뭐 논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사실 논문이나 특허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 개발할 때 많이 나오시는 거고, 우리 사업은 말씀드린데 6에서 8단계 9를 위해서 이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화 매출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타겟팅을 하실 때 이제 이런 거는 좀 전제해 두고 하시고, 뭐 다른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더라도 이쪽으로 좀 타겟팅해서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성과 관리 포인트는 기술적으로는 당연한 기술 개발 사업이니까 스펙에 대한 부분을 좀 목표를 잡으시고, 이제 저희 사업적으로 국내 논문 특허, 그리고 이제 인증, 고용, 국내와 사업화 매출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업화 매출을 제일 저희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예제를 든 건데, 저희가 독일하고 했던 어떤 그 키트 업체인데요. 이제 이번에 다 종료되고 나서 마치 코로나 특수를 타긴 했지만 그래도 진단키트 관련해서 220억 직접 매출을 좀 일으킨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요청을 드릴 거고, 이 증빙을 나중에 저희가 뒤에서 나중에 요청을 드리면 그 사금 계산서나 그리고 그 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출 관련된 증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주십사 요청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그 사업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동안 뭐 필수 지표화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23년도 신규 과제부터는 무조건 필수 지표화를 해서 무조건 평가 때 반영을 할 거고요. 지금 계속 사업에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조금 이 권고 차원에서 계속 평가나 진도 점검을 하면서 성과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목표를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사업화 매출 같은 경우는 성과조사 차원에서 분기별로 분기별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거라는 거 조금 사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표에 보시면 가장 규정을 무조건 다 준수해서 최소화는 하신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봤고요. 저희가 협약은 이미 했으니까 크게 다음으로 넘어가고, 제가 진도 점검 안내를 사전에 드릴 겁니다. 원래 작년에 연차 평가라는 게 있었을 때는 연차 종료 1개월 전에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안내가 나갔는데, 저희가 이제 진도 점검이라는 형태로 좀 바꿨고요. 그래서 진도 점검이 나가고 나면 늦어도 저희가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내달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진도 점검은 말씀드렸지만 그 연차 평가처럼 하기도 하지만 상시로 하는 것처럼 규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상시로도 요청을 드릴 수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산 모니터링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연차 정산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괄 정산을 하긴 할 건데, 정산 모니터링은 계속 매년 이루어져서 최대한 이제 정산을 마지막 연도에 하실 때 불용 없으시도록 저희가 그 전문 회계기관하고 해가지고 RCMS에서 그동안 받으시는 대로 계속 받으실 거고, 뒤에서 또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 정산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어차피 공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회계 정산비는 사전에 조금 수수료를 산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정산 수수료는 조금 나가실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평가 사업 종료가 되고 나면 최종평가 안내를 저희가 드릴 거고요. 6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하고 증빙 같은 거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KPS로. 그리고 동시에 최종 사업 종료가 되고 나서 90일 이내에 RCMS로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 사이에 뭐 최종 평가를 하거나 국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긴 하는데, 그 최종 평가가 하고 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정산까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정산 확정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정산 확정 통보를 저희가 안내를 드리면 1개월 이내에 정산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확정이 나고 한번 안내를 드리면 이의신청을 받고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최종 확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확정을 하고 그냥 이의신청 이렇게 하고 나서 거의 이제 또 다시 진행을 할 건데, 요 아래에 있는 정산 확정 통보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은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산하고 평가까지 다 끝나고 나면 저희 사업팀에서는 기술료 실시 안내를 그 기관들한테 드릴 겁니다. 이거는 영리기관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받으시면 1개월 이내에 KPS를 통해서 납부 방법이나 이런 걸 선택을 하시고요. 30일 이내에 확약서 제출하시고 지급을 그러니까 그 기술료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예전에는 저희가 사업팀에서 안내드리고 징수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최근부터는 저희가 그 기술료가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안내가 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건이 돼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안내 자료에 나중에 안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 자료를 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되고, 이 가이드라인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업데이트하면서 기술료에 대한 부분들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좀 이제 강화할 게 뭐냐면 성과조사인데요. 지금 성과조사가 사실은 그 한 세 가지 포인트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희가 청년 고용 실적 조사를 매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일부 팀마다 좀 성격이 달라서 매일 받으시는 메일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지금 양자하는 사업팀 같은 경우는 한 격달이나 아니면 3개월 단위로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일원화하고, 지금 성과에 대한 대내외 지적이 너무 많아서 이 관리 차원에서 좀 자체적 성과 조사를 분기별로 해서 이거를 조금 정합성도 높이고 관리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매 분기 말에 저희가 자체 성과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그 주관기관한테 안내 메일을 드릴 거고요. 요거와 동시에 청년 고용 실적 조사도 같이 뿌려서 그 우리 영리기관들 컨소시엄 기준으로 영리기관 분들 5억이 넘었을 때 한 명씩 무조건 고용하셔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조사해가지고 최대한 뭐 그 부담을 덜어드리려고는 노력은 할 거고, 이렇게 조사를 매 분기 하고 나면 그 간사가 중간중간에 좀 증빙이나 이런 걸 미비하면은 요청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12월 말에 최종 그 당해년도에 있는 성과를 조사를 받고 나서 다음 연도에 2월 달에 여기 아래 보시면 NTIS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이것도 그 아래 이 회색 이렇게 제가 선호를 해놨잖아요. 요게 다 베이스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다 취합이 된 거를 내년 차년도 1월에 2월 달에 저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기관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최종 성과로 서로 이제 컨센서스를 이룬 다음에 NTIS에 입력하는 방안으로 좀 해가지고 정합성도 높이고 사전에 이렇게 조금 그 성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마 불편하시겠지만 저희가 성과 관리가 그동안 너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 저희가 사업이 성과가 같이 나와야 예산이 같이 확보가 되고 좀 사업이 이렇게 늘어나는 정부 사업의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시겠지만 요즘 정부가 지출 구조에 대한 구조조정을 좀 하다 보니까 R&D 예산이 많이 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스펙상의 성과도 있지만 이 정부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성과도 도출을 해줘야 이게 좀 우수한 사업이라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정부 사업 많다 보니까 일반화된 어떤 지표를 갖고 이렇게 자꾸 뭔가를 증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같이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분들이나 주관기관에서도 좀 이런 사업화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목적에 맞는 어떤 성과를 좀 같이 도출을 해주시고 증빙을 같이 모아주시고, 저희 간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 체크를 해서 누락되지 않은 게 없고 그걸 취합해서 예산 당국에도 조금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불편하시더라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TIS는 이렇게 이어질 거고요. 아마 저번 달에 아마 산업기술 지원 현황 조사라고 좀 요청드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요거는 그 KPS에 있는 과제 관련된 그냥 정보를 산업부에서 취합해서 정리하는 건데, 요렇게 지금 2분기 6월 7월 달쯤에 한 번 있다라고 좀 안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과 조사가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질 거니까 그냥 이렇게 사전에 알고 계시다가 실무자분들이 뭔가 저희가 요청이 오면 이런 거 좀 대응을 좀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사업 종료되고 나면 그 종료된 다음 해 5년간 성과조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끝나시잖아요. 사업 종료가 최종 되시면 그 해년도 저희가 12월 달 조사까지는 할 겁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난 거에 대한 그 성과는 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관리가 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보시면 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써 드렸거든요. 한번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지금 여기 총괄 책임자분도 오셨겠지만 실무자분들이 요거는 조금 아마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총괄 책임자분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사실 실무자가 더 많이 중요하게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총괄 책임자분들께서는 실무자분들이 조금 이거는 계속 상시적으로 노티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총괄 책임자분들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실무자분들이 조금 더 예,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약 체결을 했으니까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하나 더 그냥 설명을 드리면 국제계약서를 아마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제계약서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 이겁니다. 그래서 그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그쪽 규정, 그쪽 나라의 규정이나 우리나라의 규정이 상충되는 게 없는지 검토하는 게 최종 그 이거의 의도고요. 근데 단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국가 간에 뭔가 좀 하면서 불가한 사항들 있잖아요. 규정으로 불가한 사항들을 국제계약서에 담았으니까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현행법상에서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국제계약서는 좀 작성하셔서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는 말씀이 그 혹시 전략형 사업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략형 과제 없으시죠? 저희 전략형 과제는 양자는 지금 양 국가별로 펀딩이 되는데 전략형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다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이 외국에도 나가는 구조로 돼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그 상대국에 있는 그 기관들, 우리나라 돈을 받는 상대국 기관에 대한 관리 효력을 발생하지가 않는 좀 맹점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제협약서로 지금 예, 바운더리를 치고 있어서 국제계약서는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좀 이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비용 처리는 직접 비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집행 가능하다고 가이드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제계약서 관련해서 조금 쓰고 검수하는 비용을 1,000만 원까지 쓰시는 거는 저는 조금 간사 입장에서는 좀 아까우니까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뭐그 로펌이나 이런 데 잘 좀 알아보셔가지고 최대한 줄이시고 이 비용을 연구개발에 이렇게 쓰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사전에 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약 변경 건들이 있을 텐데요. 협약 변경은 저희 규정에 다 남아 있으니까 이 아래도 이렇게 있으니까 크게 말씀은 안 드리고 요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바뀌면서 협약 변경 승인권은 사전에 협의를 요청하는 걸로 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권이 있으면 그냥 그 KPS에 올리지 마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사전에 간사랑 뭐 이런 거나 이런 걸 규정에 안에서 이렇게 사전에 좀 협의를 요청하시고요. 그 규정이랑 똑같은 법입니다. 그리고 6번에서 13번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이 아예 불가능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 뭔가 원인 행위가 이미 결과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우리 KPS에 승인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적용되는 부분도 있었고 다 대부분 적용이 됐었는데 이 아래 있는 6번에서 3번은 승인된 이후부터 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인건비, 영리기관의 인건비 증액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미리 저희한테 승인을 거치신 다음에 그 증액을 하셔야지 미리 다 증액하시고 쓰시고 나서 증액됐으니까 바꿔주세요라고 하시면 이거는 무조건 불용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 상기하셔서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 협약 변경 통보권입니다. 이게 저희가 옛날에 저희 키아트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보권도 저희 간사가 체크를 해줘야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규정이나 어긋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통보권 같은 경우는 입력을 하시자마자 바로 저희한테 안내는 오지만 말 그대로 통보가 되지만 시스템상에 저희가 거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다시 물러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상에. 그러니까 통보권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 깊게 하신 다음에 눌러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시스템상 승인성하고 통보권은 같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먼저 통보권 먼저 올리시고 승인권 나중에 하시는 방향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승인권을 먼저 올리시면 승인권이 처리될 때까지 통보권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그 증빙 서류 같은 거 좀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이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연구개발비는 계상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목적에 맞게 쓰셔야 되고 관계가 있는 분들만 쓰셔야 되고 기간 안에 쓰셔야 되고 증빙 자료가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항상 그 명심하셔서 쓰실 수 있게 해주시고, 좀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은 실무자들은 그래도 많이 알고는 있는데 위에 총괄 책임자나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막 쓰시고 넘기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무자분들도 규정에 근거해서 집행에 대해서 나중에 불용이 없도록 좀 사전에 많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좀 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산업기술현황조사 이런 걸 보다 보면 저희 우리나라 규정,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산업기술혁사 이 공통 운영률은 규정에 보면 무조건 최소 참여율이 10%가 넘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무조건 10%는 넘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이제 코로나 특별지침이 지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 인력이나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이 되고,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기존 인력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일부 보전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니까 그거는 좀 명심해 주시고요. 학생 인건비도 작년 대비 변경된 걸 말씀을 드리면 박사후 과정 학생들은 예전에 학생 인건비로 드릴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고 나서는 근로계약 체결하신 다음에 내부 인건비로 지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10%가 넘으셔야 되고요. 예, 이런 거는 좀 넘어가고, 이건 좀 당연한 얘기인데 학생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교육부에서도 많이 좀 주목하는 상황이고, 예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2, 3년이 아니라 4, 5년 전부터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학생들한테 인건비 주시고 연구비, 연구실 그 관리비 목록으로 한 몇만 원씩 이렇게 좀 모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그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이게 불인정 사유가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시설 장비비하고 재료비가 이번에 좀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구시설 및 장비비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고요. 내부 보유하고 있는 임차나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임차는 불가능하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장비 단가에 따라서 아이튜브 저희 그 키아트에서 담당하는 장비 관리 기관 그쪽에다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1,000만 원 미만은 그냥 기관 내부 절차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고,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등록을 하시면 되고, 3,000만 원 이상은 장비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명심하셔서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구매 계획 변경 관련해서는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연구다 보니까 계획이 변경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3,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관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뭐 승인을 해서 관리를 하고 뭐 안 됩니다,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그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사무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연구활동비로 쓰시게 되어 있으니까 연구장비 요 비로 기존에는 아마 쓰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연구활동비로 바뀌었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재료비도 있는데 거의 위에랑 다 똑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연구 재료비에 그 이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관련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비가 들어가는 거지, 그 기관 전체에 대한 전산 처리비나 관리비는 불가능하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SI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그 금액이 과계산되거나 많이 계산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셔서 많이 아끼신 다음에 연구활동으로 많이 쓰실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구활동비인데요.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연구활동비 항목이 계속 이제 더 복잡해지는 사례가 있어서 좀 보실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좀 더 개편이 필요하거나 뭔가 필요하시면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 중요한 거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심하셔야 되는 게 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특허, 예를 들면 특허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들이 있는데 이 비용으로 쓰시면 안 되고 이거는 간접비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재산을 창출하는데 활동한, 그러니까 이 특허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사전의 활동은 연구활동비를 쓰셔도 되는데,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고 유지하는 비용은 간접비로 쓰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하시는 포인트라서 요거 지금 기재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출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위드 코로나 되고 나서 이제 외국도 많이 나가셔야 되니까 안내를 드리면, 그 출장비는 자체 기준을 좀 만드시거나 없으시면 만들어서 조금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만드시라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내부 기준을 만드셔야겠죠. 만드시고 그 자체 기준이 없을 경우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비 지급하라는 얘기고요. 운임 대중교통수단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산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통념상, 통념상에서 규정이 있을 때, 규정이 없으실 때 통념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 다 가는데 다 비즈니스를 사신다거나 이제 이런 통념을 벗어나는 것들은 불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활용비인데 아시겠지만 라이센스 구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구매를 원칙을 하시고 사업 기간을, 그러니까 사업 종료 기간을 벗어나는 것들은 좀 불인정이 원칙이니까 월 단위 계산으로 조금 하라는 게 좀 안내 사항이고요. 물론 뭐 조금 콧대가 높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년 단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그 간사랑이나 회계사랑 협의를 하시고 좀 진행을 하세요. 그런 것들은 그게 조금 불용을 방지하는데 좀 안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실 운영비는 자체 규정에 따라서 기관의 물품들이나 이런 걸 계상을 하는데, 가끔씩 뭐 슬리퍼나 이런 거 사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다 불용이니까 좀 명심하셔서 개인 물품은 안 사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탁 정산 수수료인데요. 주관 기간이 한 2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시면 돼요, 매년. 그리고 그 아까 정산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될 거는 원래 매년 정산 수수료를 지급을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매년 정산 수수료의 한 80% 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그 이제 20% 남은 것들하고 최종 연도에 정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금액 포함해서 이제 그 정산 수수료를 최종적으로 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매년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는 계속 계상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 또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관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허 전략을 수립을 하셔서 그 저희 보고서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1차년도에 계상을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 종료가 다 되고 나서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활동비로 전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이거는 중소기업만 해당을 하고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그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식비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조금 명심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 출장 여비에 대한 부분인데, 국제사업이니까 조금 당부를 드리면 그 교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빙을 부실하게 나중에 첨부를 하시거나 그냥 이제 보고서에 기대 효과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양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단순 방문, 전시회 참관, 네트워킹, MOU 체결 이런 거는 좀 지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제협력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방문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계속 너무 지속이 되면 이게 사업의 근간을 좀 흔드는 것들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총괄 책임자분들께서도 그렇고 실무자분들께서도 이제 합당한 논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제 지향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아시겠지만 그 여행 경보 관련해서 조금 이제 좀 적색 국가나 이런 부분,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좀 지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 이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염이 되시더라도 연구 활동비로 저희 쓰시면 안 되시고요. 연구 활동비로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요. 그 보험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이제 이거를 하시는 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구 활동은 말 그대로 연구 활동이고 연구 활동비에서도 보험 요구가 나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보험 꼭 가입하셔서 그 비용으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수당에 대한 부분은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가장 질문이 많으신 게 지금 규정이 바뀌면서 사업이 종료되고 일괄 협약이니까 종료되고 나서 연구수당을 지급을 하시는 걸로 지금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예외 규정이 있어서 그 연차가 끝나고 나면 자체 이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출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정산 최종 정산이 끝나고 나서 뭐 이제 뭐 좀 미비하거나 이러면 보완이 되고, 그게 안 되면 환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우선 꼭 규정에 무조건 종료 이후에 하게 돼 있다고 끝까지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매년 연차가 종료되고 나면 규정에 맞게 먼저 지출하시고 나중에 정산 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상시 점검을 할 때 다 회계사가 말씀을 드릴 거라서 그런 부분은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간접비 같은 경우는 비영리기관하고 영리기관하고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식재산 출원에 관련된 등록에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간접비로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인정 사례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요거 나중에 참고하셔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구 활동에서 나오는 성과들, 특허, 그리고 논문, 인증에 대한 부분하고 사업화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 사업화 매출하고 기술 이전, 고용에 대해서 2023년도 신과제부터는 무조건 필수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계속 과제에 대해서는 필수처럼 관리해서 매년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의 평가를 좀 외부에 받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건데, 특히 사업화 매출 같은 경우가 좀 저희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저희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같이 모두 공동을 위해서라도 조금 돌아가셔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게 사업화 매출이 안 나오면 예산이 같이 깎이면 같이 깎이는 카니발리즘 구조거든요. 근데 저희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요것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조금 더 활동하시면서 이런 부분 증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사업화 매출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간접 매출이라고 저희가 좀 얘기하긴 하는데, 우리 사업을 통해서라도 좀 뭔가 연관된 매출이 있으면 그런 증빙도 같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려하시는 게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증빙이 되면 그 기술료에 영향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술료 납입할 때 그 내는 증빙하고 이쪽에 저희가 요청드려서 등록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직간접 매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에다 많이 내주시면 저희가 좀 더 많이 유용하게 쓰고 예산 확보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관련된 성과 조사에 대한 부분은 3월, 6월, 9월, 12월 말에 간사통에서 진행하고 증빙까지 확보한 다음에 다 완료가 되면 이제 1월 달쯤에 그 전년도에 대한 증빙이 완료가 될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수치나 이런 것들을 간사들이 기관에 안내를 드릴 거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2월 달에 입력이 되는 NTIS에 입력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정합성도 제고하고 서로 수월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성과조사 하면서 매월 하던 청년고용 실적 조사를 저희도 분기별로 해서 기업의 피로도도 좀 낮추는 방향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되시고 나서는 매월 2월까지 성과량 보고서를 5년 동안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저희도 이 종료 이후에도 저희가 성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특히 말씀드린데 사업화에 대한 저희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료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종료되고 나면 저희랑 네트워크가 딱 끝나는 거나 다름없다 보니까 많이 조금 안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조금 예, 나중을 또 이거 말고도 또 저희 다른 사업도 계속 개발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 표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사사 표현하실 수 있는 거는 좀 많이 표현하셔서 해주시면 되고, 타부처나 공동과제에 대한 안내도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도 점검은 저희가 상시가 원칙이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차 종료 1개월 전에 요청을 드릴 건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최초 1차년도 수행하시는 분들은 IP 컨설팅을 수행을 하셔야 돼서 이렇게 이거 하셔야 되니까 그 저희가 진도 점검 보고서 내실 때 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특허 전략이나 아니면 필요한 특허 분석들이 있으면 이 비용으로 미리 1차년도에 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꼭 이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하시면 되고, 요거 보시면 R&D 공동과제에 대한 PM 분석, IP 추론 전략 컨설팅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기업들이 진짜 원하는 중심으로 조금 하셔서 특허 전략 수립하시면 되고, 비용은 저희가 직접 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쓰시도록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차년도 사업은 꼭 이거 하셔서 진도 점검 저희가 1차년도 요청을 드리면 같이 KPS에 업로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 수행 방법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 요거는 그냥 저희가 다른 기관들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참고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종평가 같은 경우는 연차 종료 60일 이내에 업로드를 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5점 이상까지는 우수, 혁신 성과로 인정을 하고요. 완료 같은 경우는 60점 이상에서 85점 미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완료만 받으셔도 크게 이슈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제 정산이 들어갈 텐데요. 그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그냥 상시 점검이 우선 들어갈 거니까 상시 점검 받으시면서 미스 없게, 그러니까 상시 점검 잘 받고 마지막 연도에 최종 정산 받으시면 아마 뭐 환수 이런 거 없이 좀 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회계 기간하고 잘 할 거고요. 이후에 이제 최종 종료가 되고 나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하시고 다 이렇게 이 순차적으로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서 적시지는 않았는데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2월 이라는 개념보다 계속비라는 표현을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그 2월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어느 한 계정에 저희가 돈이 계속 들어가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쓰시는 개념으로 쓰시면 되고요. 하나 이제 좀 이제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저희가 22년도 돈부터는 계정이 새로 생기는데 규정이 바뀌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예를 들어 연구개발 장비 재료비였는데 연구 장비 관련된 거, 재료비 관련된 게 분리가 되면서 시스템상에 조금 전년도 거를 다음 연도로 넘겨주는, 그러니까 계속비처럼 해주는 시스템이 조금 받쳐주지가 않아서 기존에 쓰시던 거, 21년도 연차까지 쓰시던 그 계정은 사업 종료 전까지 RCMS상에 열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22년도에 새로 들어오는 사업비는 또 새로운 계정으로 그 RCMS 계정을 열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계정이 종료될 때까지 살아 있으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비는 먼저 선납된 거, 이 21년도에 있던 원래 계정들 있잖아요. 그거 먼저 사업비 다 사용하시고 22년도에 돈 들어오시면 그렇게 쓰시는 걸로 하고, 나중에 연차 종료가 되고, 그러니까 사업의 최종 종료가 돼서 정산이 될 때는 그 두 가지 계정에 대해서 동시에 정산을 좀 진행해서 두 개의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가 나오게 되실 거니까 그거는 조금 명심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별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용어의 정의나 아니면 FAQ나 청년고용 연구노트, 연구성과 등록, 기탁제도 이런 거 좀 넣어드렸는데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저희가 GT 온라인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볍게만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그 메일로 안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